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계란유골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계란유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는 그런 우리 속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글자 한자 한자 먼저 풀이하겠습니다. 개자는 닭개자입니다. 닭개자인데 이 닭개자가 이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되는 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조자를 많이 쓰고 중국에서는 세추자, 이것이 세추자입니다. 세추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한자가 같이 만들어졌지만 나라에 따라서 약간 다른 글자, 뜻은 같은데 모양을 달리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닭개자를 가지고 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것이 어찌해자입니다. 어찌해. 자, 위에 있는 이것은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즉 손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것은 자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글교. 실사자를 보면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또 어릴 유자, 유자에 보면 작은 힘만 쓰는 것이 바로 어린애다. 어릴 유자입니다. 유치원 할 때 유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글교는 실과 실이고 작은 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실이다. 실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한자만 쓰일 때는 실사가 아니고 가는실명입니다. 가는실명. 이것이 두 자가 있어야지 실사가 됩니다. 실사.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가는실명은 실사의 약자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찌해자는 왜 이것이 어찌해자냐? 밑에 보면 손으로 작은 것을 잡을까, 큰 것을 잡을까, 어찌할까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집에 사이가 왔다. 사이가 좋으면, 착하고 마음에 들면 어떤 어떤 닭을 잡겠습니까? 새를 잡는다. 어떤 닭을 잡느냐? 큰 닭을 잡겠죠. 사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 작은 닭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망설이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란자는 알란자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이것이 보통 토끼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가지 띠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토끼묘자로 사용됩니다. 이게 왜 토끼묘자로 쓰이겠습니까? 토끼 귀가 늘어졌다 축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토끼묘, 토끼띠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본다면 알을 품고 있는 태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이 알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알을 또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란자가 되는 겁니다. 알란자, 알이다.
유자는 있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있을유, 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풀이할 때 위에 있는 이렇게 삐쳐서 쓴 열십자는 손의 뜻입니다. 손에 고기를 쥐고 있다. 육다를 손에 고기를 쥐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대부분 그렇게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글자의 부수는 뭐냐? 다롤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고 부수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전통적으로 손에 고기를 쥐고 있다라고 풀이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뼈골자입니다. 위에 있는 이것이 사람의 뼈만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붙어 있는 이것은 육다로, 고기 육자. 그러니까 뼈가 붙어 있는, 고기가 붙어 있는 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란 유골이란 무슨 뜻이냐? 계란에 뼈가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렇게 풀면 고사의 뜻을 잘 모르고 푸는 겁니다. 이것은 골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물보리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세종대왕 시대 때 명제상인 황희정승이 계셨습니다. 이 황희정승은 너무나 청백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일 처리를 원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20여 년 이상 3대에 걸쳐서 재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청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희정승 몰래.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 내일 4대 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사서 황희정승 집으로 보내라. 물론 과장된 이야기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새벽부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었죠. 저녁 무렵에 한 상인이 계란 꾸러미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사다가 황희정승 댁에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희정승이 그것을 드시려고 삶아 보니까 계란이 다 골맞다. 못 먹을 정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운이 나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황희정승처럼 평생을 정직하게 청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직구진분은 황희정승이 청렴하지 않았다. 그 자녀들도 청렴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뒷조사까지 해서 발표하고 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이미 굳어진 사실을 너무 파헤쳐가지고 명성이 높은 황희정승을 깎아내린다든지 탓하는 이런 일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 계란유골, 이것은 황희정승과 세종대왕과의 좋은 어떤 인연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닭개자와 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세 숫자를 쓴 닭개자, 세조자를 쓴 닭개자,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글자를 보면 세 축자는 세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꼬리가 짧은 새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꼬리가 짧은 새. 새도자는 꼬리가 긴 새다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꼬리가 긴 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꼬리가 짧은 새 숫자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꼬리가 긴 새, 아름다운 새를 새도자를 써서 닭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꼬리가 짧은 새 숫자를 쓴 닭개자와 긴 것을 쓴 새도자를 쓴 닭개자와 어느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옥펜을 찾아보면 새 숫자를 써서 만들어진 한자나 새도자를 써서 만들어진 한자나 이 구분이 없습니다. 꼬리가 짧아도 새 숫자를 쓰기도 하고 꼬리가 길어도 새 숫자를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치우칠 필요는 없고 새조자를 쓰기도 하고 새추자를 쓰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고기를 들고 있다 했지만 실은 이 예술자의 부수는 다롤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옥펜을 찾아보면 부수 이름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중서림에서 나온 옥펜도 보면 7천자가 실려있는 옥편, 16,000자가 실려있는 옥편을 봐도 부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별할 채자입니다. 분별할 채. 요거는 켈 채자가 되고 요것은 분별할 채자입니다. 요거는 뭐냐? 짐승의 발자국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위에 손톱조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을 손으로 캔다, 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요것은 부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분별할 변을 이것을 분별할 체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가 아니고 그냥 분별할 변이다 라고 고치라고 전화를 해도 아직까지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한 20-30년 전에 제가 민중서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 또 한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짐승의 발자국.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띄엄띄엄 살았기 때문에 내 집에 밤에 어떤 짐승이 왔다 갔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짐승이 지나갔다. 그러면 울타리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글자가 바로 분별할 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켈체자가 바로 분별할 변 1획에 이 켈체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별할 켈체자도 아주 억울한 한자다. 제부수를 찾아가지 못하는 한자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이 켈체자는 손톱조가 부수가 되든지 나무목이 부수가 돼야지 되는 것인데 분별할 변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한자를 만든 중국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틀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한자가 옥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 세조자가 나왔지만은 이것은 가마귀 옷자입니다. 가마귀는 눈도 검기 때문에 점이 없습니다. 눈알이 없다는 거죠. 왜? 눈알도 검으니까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마귀가 분명히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세조자에서 찾아야지 세조자가 부수가 돼야 됩니다. 가마귀가 시 아닙니까? 그런데 가마귀 옷자의 부수는 불화, 연화가 불화가 부수고 세조자는 제부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고 앞으로 제가 틈틈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희정성과 세종대왕 사이에 있었던 계란유골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